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대표 정보 카페 검단신도시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자유 게시판 검단신도시 1주택자의 자유로운 견해 태극이 아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주 눈팅만 하다 검단신도시 시세 흐름에 관련해서 핫한 것 같아 개인적인 견해 남겨봅니다. 저 또한 시장을 계속 지켜보는 일인이고 인사이트 쉐어하는 차원에서 공유하는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견해 또한 댓글로 보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검신 시세가 안 오른다 또는 정체되어 있다는 현상에 대해선 비단 검단신도시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 제외, 과천, 광명, 미사, 준서울지역 제외, 그 외 수도권은 전부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정고점을 훨씬 넘거나 이제서야 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검단신도시 시세가 안 오른다가 아닌 수도권 지역이 오르는 속도가 더디다 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정책 효과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인데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3년 전에 제가 부동산 공부할 때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이 됐다 이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요. 3년 만에 13억이 됐습니다. 대출을 틀어막았으니 투자와 실수요자가 관망하는 상태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더 빠른 분들은 수도권 풍선효과 생각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공급은 여전히 적고 앞으로도 적을 예정이고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물가는 매년 계속 올라가고요. 분양가는 풍무역 신규 물량만 봐도 9평 6, 7억대, 검신도 5억 중후반 6억대입니다. 지역별로 지하철 호재, 직주 근접 효과 등 큰 차이가 있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인플레이션, 현금 유동성이 좌우하고 그 외 정책이 주는 효과로 단기간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인 결국 검단신도시 수도권 부동산이 상승하려면 크게는 서울이 계속 올라가줘야 합니다. 특히 검신의 경우 가까이는 강서구, 마곡, 부천, 상동, 멀리는 마포, 영등포가 더 올라줘야 합니다. 마곡은 이제 정고점에 다다르거나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위 지역들이 신고가를 내주고 시세가 더 치고 올라가면 검신, 호금, 제우스 신고가가 머지않아 뜨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외의 단지들이 따라갈 거고요. 최근에는 전세 333 법안이 나오고 전세가도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1주택자 입장에선 검신의 시세가 많이 오르면 좋지만 다음 대안도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1주택자 입장에선 여러가지 파이프라인으로 자산을 상승시켜야 하지만 부동산에 큰 목돈이 묶여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올라탄 투자라고 생각하는 일인이고 1주택자 입장에서 시장을 관망하다 보니 최근 검단신도시 시세에 대해선 위와 같은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물가도 오르는 서울이 오르면 수도권도 오르는 앞으로 그 속도는 정책과 경제가 상황에 따라 조절되는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부권의 검신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안전한 자산입니다. 거주 만족도도 매우 높고요. 전 느긋하게 관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견해 채워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하급지니까 아직 안 오르지도 않는 거죠. 광명만 해도 날아가고 있는데 검시는 싼 분양가에 올랐지만 그 이상은 힘든 거임. 하급지 상급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검시를 애초에 광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언제 매수했는지, 언제까지 보유할 건지, 언제 매도할 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개념을 적용하자면 검시는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광명 전체가 아닌 고분양가였던 단지로 인한 일부입니다. 전액 현금으로 매수하는 강남들과 최대 대출받아 매수하는 수도권 단지들 수익률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말이 맞죠. 모두의 환경과 각자의 시드는 다르고 그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호호. 소강급 착공 전까지는 강보합 예상합니다. 그 전까지 오르지 않는다는 아니고 의미 있는 상승은 어려울 듯이요. 알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팔아야 하니 가격 변동에 민감할 뿐 실거주 1주택자는 집값을 올려봐야 기분만 좋지요. 오히려 서울이 하향 안정화되었던 10년대 초반에 팔고 얼마 보태서 강서구라도 이동할 수 있었지 지금은 갈 수도 없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또 한편으론 1주택자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부천 상중동이 검단보다 상급지이긴 하지만 생활권이 전혀 달라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삼산동 산곡 동쪽이 영향권이죠. 검단은 죽으나 사나 마곡 믿고 가야 거기에 조금 더 보면 딱 상암 마포까지. 여기서 눈에 딱 띄는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또 한편으론 1주택자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이 말이 딱 가슴에 와닿네요. 지금 1주택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돈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좀 속쓰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옛날 어른들은 무조건 돈 있으면 저축해라 그런 얘기를 자식들한테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은행이자가 1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행이자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점점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은행이자가. 그러니까 돈 갖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 느낄 거로 봅니다. 오르는 속도를 보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안 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돈 가치는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거 미래에도 별로 좋아 보이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에다가 손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같이 투자를 공부하는 거죠.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름다운 내집깎기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검단 신도시. 아무리 무시하고 부정하고 싶어도 검단 신도시 직주 근접 중 하나가 바로 대장 신도시임. SK 하이닉스 개꿀. 짜스 야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장 신도시에 SK 하이닉스 같이 잘 나가는 대기업이 입주하면 대장 신도시가 제일 좋겠지만 검단 신도시도 개꿀인 건 사실임. 검단 신도시 경계에서 대장 신도시 경계까지 직선거리가 5.9km인데 이게 어느 정도 거리라면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반포 원베일리에서 대치동 음마 아파트까지 거리랑 비슷함. 원베일리하고 음마랑 멀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검신과 대장이 가깝다고 하면 뭐 큰일 나는 법이 있나 봄. 검단에서 대장 신도시 생활권이라고 하면 괜시리 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좀 있음. 검신에서 대장 신도시까지 물리적 거리도 가깝지만 직주 근접이라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교통편은 서강급임. 검신에서 계양역 다음이 대장 신도시이고 GTX 속도를 감안하면 5분 컷 나온다고 봄. 검신에서 서강급으로 두 정거장만 가면 대장 신도시인데 이게 직주 근접 아니면 뭐가 직주 근접이겠음? 대장 신도시에 입주하는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검단에 왜 들어가냐고 하는데 가깝고 싼데 드가지 왜 안 들어감? 그리고 지금이야 검신이 여기저기 구석 오지만큼 개 싼 거지. 하이닉스 직원들이 대장 신도시에 입주하는 시기쯤에는 검신의 서강급도 개통했을 텐데 지금 가격일 거라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임. 지금처럼 하급지 인식이 아닌 경기 중급지 어디와 비슷한 가격이 나와 검신 급지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있을 테고 준신축 클러스터와 출퇴근 편한 검신을 안 들어갈 이유가 1도 없음. 부동산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볼 줄 알아야 함. 검신 개꿀. 와,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도도 올려주셨는데요. 검단 신도시에서 직선거리로 쭉 그으니까 부천 대장 공공택지지구에 5.9km, 도보로 1시간 28분밖에 안 걸리고 자전거로 22분 걸리네요. 그러면 뭐 차로는 엄청 빠르겠죠. 여기 도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반포 이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역시 비싼 아파트는 한강을 보고 있군요. 여기서 직선거리로 쫙 가면 5.4km, 아까랑 비슷하죠. 도보로 1시간 20분. 여기에는 서울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강급의 모습을 올려주셨습니다. 여기는 김포 장기고요. 그 다음에 검단이고, 그 다음에 계양, 그 다음에 대장 신도시니까 검단에서 대장 신도시까지 얼마 안 걸리죠. 걸어서 1시간 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고속철도를 타면 5분 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단이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바로 옆에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지옥철이라고 맨날 소문 나가지고 이 지역이 이 교통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검단까지 들어가서 이거 김포 골드라인도 해결이 안 되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5호선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로 봅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연구단지네요. 생산단지가 아닌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 좀 될 텐데요. 그건 그러네요. 생산단지면은 이 생산직 사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였는데, 연구단지는 R&D 센터라고 그러는데요. R&D 센터는 그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연구원들이. 몰라. 서강급 아무튼 개꿀이야. 서강급 어느 세월에. 지금 GTX-A도 이제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세월에 금방 될 걸로 봅니다.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교통망도 확충될 필요가 있겠네요. 동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쏟아지는 물량 때문에 가격이 눌려 있는 거지 입지나 교통 생각하면 발전 가능성이 높죠.
이 정도면 지능형 안티인 듯. 또 흥분하시네. 나이 자시고 자주 흥분하시면 혈압 올라 쓰러져요. 워워 흥분 가라앉히세요. 아프지 말아요. 경기 중급지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마치 김포 고촌에서 마곡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보입니다. 네네 바로 그겁니다. 김포 고촌과 마곡까지 5.5km 떨어져 있으니 검신과 대장까지 물리적 거리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비교하려면 환경도 똑같아져야겠죠. 김포 고촌이 지금의 논밭이 아닌 검신 같은 신도시로 바뀌고 김포 고촌에 GTX가 깔려서 마곡까지 두 정거장 5분 컷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검신과 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김포 고촌은 얼만큼 떡상하려나요? 서광급 덕에 제우스 떡상. 그냥 대장동을 노려보는 게. 계양신도시도 있네요. 맞습니다. 계양신도시도 검신의 직주 근접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자 마곡도 9단지 16억 8천, 13단지 17억 실거래가 찍혔네요. 검단도 10억도 눈앞인 듯 하네요. 대장, 계양, 공급 물량 때문에 저거 기다리면 어차피 안 올라요. 그렇다면 계양 신도시는 검신보다 훨씬 비싸겠네요. 나중에. 당연합니다. 계양 신도시는 토지 보상비가 되게 비싸게 됐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의미 없는 부침일 뿐. 네, 사실 뭐 그냥 계양, 대장 물량 터지기 전에 호재에 팔고 갈아타는 게 최선 같네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검단 신도시에 오래 사는 분들이 호재를 다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포 검단 시민연대 GTX-D 예타 면제 5호선 조기 착공 김검시대에 들어왔습니다. GTX-D 5호선 게시판. 5호선은 이제 평범한 김포 주민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포 선출직의 영원한 당선 치트키이자 선거철 떡밥이 될 겁니다. 작년에 예타 들어갈 때 신속 예타로 진행한다 하였기에 이번엔 다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진작에 발표하고 관련 절차 등을 들어가야 할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교체 후에도 에이펙이 끝난 뒤에도 국감이 끝난 뒤에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때까지도 예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신속 예타 헛소리를 믿은 제가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이번이 적기였습니다만 그것을 놓쳤으니 앞으로 5호선은 김포 선출직들의 선거를 위해 이용될 겁니다. 이번 지선에도 총선에도 보선에도 대선에도 계속될 겁니다. 다른 지역들이 대장 홍대선, 서부선 등을 연장하고 풍부해진 철도 인프라를 누릴 동안에도 우리는 2량짜리 경견철로 인간 콩나물시로 만들 것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 5호선 연장을 입에 올리는 후보가 있다면 낙선운동에 들어가야겠지요. 그게 될까요? 김포는 항상 그 떡밥에 이리저리 속아서 김골 이량 생긴 건데요. 이 당이건 저 당이건 책임 전가와 이념 선전만 할 뿐 답답합니다. 사람 안 보고 당만 보고 뽑는 김포 시민들도 문제고요. 아마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김검시대의 입장입니다. 김검시대라도 목소리를 내야죠. 그마저도 없다면 묻힐 판국이니까요. 근데 저짝이나 이짝이나 다 5호선 얘기하지 않을까요? 완전 호구가 돼버려서 인천 2호선이든 5호선이든 내년 지선에 선거 재료로 쓰는 애들은
그냥 낙선운동 가야죠. 내년 지선까지 안 된 거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희망으로 돌리게 하는 정치인은 심판해야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바꿔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 뻐꾸기질만 하지 지역구 선출직으로서 행동이 없습니다. 지역에 대한 성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지지와 국가 정치 판도로 당선된 이들인데 과연 5호선 같은 걸 신경이나 쓸까요? 서강급이라도 빨리 개통 원합니다. 낙선운동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김검 시민연대도 같이 할 것이고 아마 다른 단체들이 먼저 낙선운동 할 겁니다. 더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어요. 예타 통과 없이 5호선을 입에 올리는 후보는 낙선 들어가야죠. 당연히 낙선운동 해야죠. 김병수부터 시작하죠. 벌써 2번이나 김포 시민들을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3번을 당하면 우리가 바보입니다.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에 언제 큰 사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서울 직항노선 열차가 들어와야 미래도 있고 일자리도 생기고 서울의 젊은이들도 계속 유입되고 이기 신도시는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신도시를 낙후시키고 있어요. 김병수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땅히 시민분들이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나마 시장은 희망으로 있을 수 있어도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김포 미래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내란, 청산, 현수막만 도배를 하고 지역 민심 지역의 고민거리는 나몰라라입니다. 잘못 선출했다고 봅니다. 따로국밥입니다. 심지어는 현재 5호선 예타 통과도 민주당 지도부가 맡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이 시민들 사이에서 들리고 있어요. 지역에 친구들 많아서 술 한잔 하다 보면 솔솔 들려옵니다. 계속 늦추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지연시키고 민주당의 하는 행동이 아니길 바랍니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중간을 생략하겠습니다. 뱅크님처럼 정부의 사업성으로 인한 고민, 그러기에는 5호선은 너무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내년 6월 선거로 또 끌고 가려는 꼼수로 봅니다. 결국엔 민주당은 본인들이 장기로 그나마 지지기반마저 놓칠 수 있어요. 예정되었던 날짜에 예타 결과가 나왔으면 얼마나 지지기반이 있는 한강 신도시에도 안고 가는 겁니다. 5호선 연장이 없으면 김포는 좋은 상황으로 올 해답이 현재로서는 없네요. 이렇게 버림을 받나요? 5호선은 여야의 합의하에 진행돼서 3년간 노선 문제로 줄다기를 하다가 최종 결론 난 상태에서 발표만을 남겨두고 내란으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되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는 현재입니다. 통과 이후에도 여러 번 절차가 있어서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꼭 올해를 넘기지 말고 발표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이 5호선 연장은 올해를 넘기면 안됩니다. 이분이 제네식스 G80님께서 올려주셨듯이 올해를 넘기면 안되고 올해 넘기면 제5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실행이 되려면 올해를 넘기면 안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